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8월 25일 화요일 해도 뜨기 전인 깊은 새벽입니다. 아직도 미국장 한번 보고 엔비디아 한번 보고 마이크론 한번 보고 계좌까지 열어보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월요일장 정말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금요일에 173만 원으로 마감을 하고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실제로 시작됐으니까 월요일 드디어 180만 원은 다시 뚫겠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실제로 월요일 SK 하이닉스는 179만 2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18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주가가 완전히 뒤집혔죠. 장중에 167만 원 위치까지 주저앉았어요. 종가는 167만 1,000원, 마이너스 3.41%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냥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그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쵸? 왜 하필이면 179만 2천원에서 또 막혔고 왜 하필이면 167만에서 또 멈췄느냐. 여기에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상황이 편하지는 않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2.4% 하락, 마이크론은요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단순하게 반등을 기대할 날이 아니라 167만 원이 실제 지지인지 검증받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 현재 미국 반도체, 핫칩스에서 실제 공개된 HBM의 기술, 그리고 화요일에 상승, 횡보, 하락 이 세 가지 대응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댓글에는 먼저 저점 확인 대응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우리 SK 하이닉스 한 번 더 돌진해서 상승하자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SK 하이닉스를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월요일 고점 얼마입니까? 179만 2천 원이었습니다. 8월 18일의 고점도 정확하게 179만 2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트에서 이미 시장이 두 번이나 대답한 거예요. 179만 2천 원 위에는 아직 매물이 굉장히 많다. 이건 단순히 180만 원이라는 심리선 때문에 나온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179만 원 올라가면 지난 급락 과정에서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본전 매물과 단기 반등을 먹고 나오는 차익 실현, 그리고 18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179만 2천 원까지 갔다가 밀렸다는 건 우리 하이닉스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79만 원에서 180만 원 라인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공급 물량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세요. 금요일 저점이 166만 9천 원, 월요일 저점은요 167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아래 가격도 거의 똑같습니다. 즉 차트가 지금 아주 선명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는 167만 원, 위에는 179만 2천 원. 이 사이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면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개월 종가를 계산해서 5일 평균 가격으로 대략 165만 1,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167만 원이 깨진다고 해서 바로 차트가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67만 원을 이탈을 하고 165만 원 전후의 단기 평균 가격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반등 구조가 한 단계 약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167만 원을 지키고 170만 원 위치까지 그리고 173만 원까지 회복하면 그때는 다시 179만 원 박스 상단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이에요. 월요일에 SK 하이닉스에서는요. 외국인이 무려 1조 6,8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수량으로는 98만 7천 주예요. 기관 역시나 마찬가지로 4,700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을 합치면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179만 2천 원에서 167만 원까지 밀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명확해집니다. 매도 물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봐야 될 것은 월요일의 거래량이에요. 월요일의 거래량은 399만 주였습니다. 금요일은 대략 한 425만 주였죠. 20일 급반등 때는 545만 주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월요일 주가가 3.4%가 밀리기는 했지만 최근 상승 구조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왔던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는 완전한 투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91만 주를 던진 건 부담은 맞아요. 그런데 그 물량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160만 원 초반대까지 직선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67만 원 근처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는 받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급에서 제가 보는 질문은 외국인이 순매수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현실적인 첫 번째 질문, 바로 월요일에 90만 주가 넘는 매도가 화요일에는 얼만큼 더 줄어들 것인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화요일에도 외국인 매도입니다. 근데 90만 주가 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9만 주, 10만 주, 뭐 한 20만 주 순으로 크게 줄면은 그리고 나서 160만 원, 167만 원을 지켜준다? 이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반대로 또 아침부터 수십만 주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167만 원을 깨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밀어서 내려버린다? 그때는 자사주만 믿고 버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급은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된 기준을 세우고 돈의 방향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40조 원 자사주 알고 있고 HBM 다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알죠. 그런데 월요일 새벽에 실제로 돈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7만 5천 원 출발, 179만 2천 원. 그때는 오늘 무조건 180 넘는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더 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175만 원으로 밀립니다. 이거는 그냥 뭐 눌림이겠지. 잠깐 눌렀다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173만 원을 깨고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170만 원을 깨게 됩니다. 이제 슬슬 179만 2천 원에서 매도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167만 원까지 내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이번엔 정반대예요. 이거 160만 원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여기에서는 매수를 고민하고요. 여기에서는 매도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장이 끝났는데 지금 새벽 미국장을 열어보니까 엔비디아도 빠지고 S&P 500 나스닥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지고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5%가 넘게 빠져 있네요. 이번에는 또 화요일 시초가에서 먼저 던져야 하나를 생각합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179만 원에서 욕심이 원칙을 흔들고 167만 원에서 공포가 원칙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훨씬 더 어려워져요.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마이너스 2.87%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잭슨홀도 남아있습니다. 이란 제재와 미국 장기 금리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국내장이 열리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40조 원 자사주 매입 흐름을 동시에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혼자서 호가창 앞에서 계속 고민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67만 원 깨지면 팔까? 170만 원 위치 회복하면 다시 살까? 173만 원 올라가면 그때 추격할까? 그러다가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이미 뒤늦은 뒤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는요, 뉴스 하나 더 아는 것보다 정확한 가격과 수급이 어떤 조합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확인된 흔들리지 않는 기준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화요일 가장 먼저 확인할 가격 다시 말씀드릴게요. 167만 원, 여기는 단기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170만 원 선, 이 자리는 나의 마음, 심리 회복선입니다. 그 바로 윗구간 173만 원, 이 구간은 금요일 종가이자 흐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169만 2천 원짜리 두 번이나 막힌 핵심 저항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가격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똑같은 167만 원이라도 수급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이닉스 오래 놔두면 그냥 계속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고뇌의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고뇌의 시간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리에 나타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선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저와 같이 이런 기준 대응 하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쪽으로 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한 통 남겨놓으세요. 제가 바로 잠시 후에 장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장은 내일 하루만 시작되고 끝나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상황은 바뀝니다. 자, 힘내서 우리 하이닉스 상승으로 쭉쭉 올라가자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힘차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정확한 기준과 확인된 가격에서 매매하기 위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쪽으로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고 우리 미래에서 온 슈퍼게이밍 구독자분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소통방에서
이런 수익으로 심리 안정시키고요. 성공 투자하자고요. 아시겠죠? 소통방에서 정보와 단타 수익까지 같이 잡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SK 하이닉스의 완벽한 대응 타점까지 기준을 확실히 잡고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하고 소통방이라고 세 글자도 같이 남겨주세요. 놓치지 않는 정확한 자리에서 기준 대응하는 방법 구독자분들께만큼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누구보다 간절한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타점 놓치지 않게끔 제가 기준 잡는 방법과 실시간 대응하면서 소통방에서 단타로 수익까지 같이 챙기자고요.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SK 하이닉스 확실한 기준 잡고 놓치지 않는 정확한 타점에서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기준 대응이라고 댓글도 힘차게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장부터 정말 중요해지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꼭 집중하세요. 제가 기준 대응 공유해드릴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방법과 그리고 장의 흐름, 우리 SK 하이닉스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SK 하이닉스 단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월요일의 코스피는요 3.12% 하락입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8.7% 하락이었어요. 하이닉스는 3.41% 하락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5조 원을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즉 이날은 우리 SK 하이닉스만 찍어서 던진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주 전체에서 위험 회피 수급이 강하게 나온 날이죠. 물론 우리 SK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때문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립니다. 대신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 전체가 무너졌는데 우리 SK 하이닉스는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다. 그리고 167만 원 부근을 지켜냈다. 그렇다면 화요일 시장에서 조금만 안정되면 하이닉스가 먼저 170만 원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상대 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주 여러분들, 현재 미국 시간은 월요일 장중입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마이너스 3.3%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 시점이 현재는 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구손 종목 30개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대, 마이크론은 최대 6%가 넘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5.8%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벨 역시나 6%가 넘게 밀리고 있어요.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경쟁사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섹터 전체에서 위험 회피가 들어오고 있는 장입니다. 왜 이런가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제시한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대략 91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죠. 현재 시장에서는 920억 달러 안팎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즉 좋은 실적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기대감, 기대보다 훨씬 좋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국 장기금리죠.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은 AI 투자 계속 이 속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죠. 다시 묻습니다. 또 세 번째가 이 빼놓을 수 없죠. 이란입니다. 미국과 이란과 거래하는 그 국가,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AI 수요가 무너졌다고 파는 게 아니라 높은 기대치와 금리, 지정학, 이 위험을 동시에 할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알고 이해해야지만 확실한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안전한 대응 타점을 노려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의 계좌를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장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의 심리 꼼짝하지 않고 꽉 붙을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 세우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혼자서 기준 세우기 힘들다, 외국인 수급, 시장의 흔들림,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래량과 분봉으로 차트의 흔들림 속에서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는 그 위치까지, 자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쳐드는 자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밀리는지 아니 계속 올라가는지 그 자리를 확인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 타점을 잡고 대응하면서 이 매수와 매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는 돈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돈의 흐름이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같은 주가라고 하더라도 180도 달라집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 장이 열렸을 때부터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잡고 대응해야 될지 저와 같이 확실하게 확인된 기준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만큼은 100% 무료로 단타 종목으로 심리안정 같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더 이상 혼자서 사토하지 마시고요. 든든한 옥순이 옆에서 안전하게 리스크 없는 확인된 기준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파트너 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